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밖에 비가 좀 촉촉하게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알리는 소식 같은데요. 요즘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세가 좀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한 지 한 1개월 정도 된 듯한데요. 확진자 수가 폭발하다 보니까 이제 병상수, 위중증자들이 좀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코로나의 이 확산세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이제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까요? 참 고민이 많이 깊어지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좀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항상 그래도 화이팅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코로나다, 환경오염이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주도에 또 지진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재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자연에 대한 부분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지구적인 재앙은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극 쪽에 남극 쪽에 얼음이 녹다 보니까 이제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작은 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잠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각 나라마다 어떤 지역은 우박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더운 나라에서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때문에 자연현상이 예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바로 탄소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된 산업화 혁명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한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그런 탄소 배출량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구가 이제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이런 지구적인 재앙이 오고 있다라고 선진국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므로 해서 최근에 지금 발표된 정책 중에 하나가 2050 탄소 제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소 부분을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게 될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구의 종말까지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요, 유엔부터 해서 또 미국, 선진국, 할 거 없이 후진국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 탄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람 간의 만남에서 사이버 세상에서의 어떤 인적 교류, 이런 것 때문에 메타버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상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서 관련된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만큼 산업에 대한 지형도 바뀌는 것이고, 산업에 대한 지형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발빠르게 어떻습니까? 토지에 대한 변화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로 우리나라 산업화는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점점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그리고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들이 점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라권에 대한 어떤 소홀함, 그리고 충청권에 대한 중원에 대한 어떤 소홀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청권 그리고 전라권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그리고 고속철도가 연결됨으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어떤 토대가 이루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탄소 제로 2050을 정책적으로 선언함으로 해서 점점점 이 산업화에 대한 어떤 지형에 대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영남권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충남권,
그리고 충청권이 상당히 지금 약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청주권역 그리고 대전 또 나아가서는 천안까지 이어지는 전체 큰 메머드급 도시를 현재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에서도 어떤 대도시 형태, 메머드급 도시 형태가 이루어져야만이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는 인구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어떤 개발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어서는 지금 전라권에 대한 어떤 개발 방향성이 현재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땅값이 지금 많이 올라간 것을 알게 될 텐데요. 그러면 앞으로 세종시와 버금갈 수 있는 그런 땅값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탄소제로 2050 그리고 지역 뉴딜, 한마디로 해서 K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지역 뉴딜의 가장 중심 지역이 어디일까? 그 지역이 바로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에 대한 지형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토지에 대한 어떤 지형의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엔 서울 수도권 영남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충청권 그리고 이어지는 지역이 이제는 전라권으로 개발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에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라권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역점 사업이 지금 새만금 개발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만금에 현재 도로망, 철도망, 공항, 항만까지 연결되는 SOC 인프라가 현재 구축이 되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탄소제로 2050에 걸맞는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경제 리더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곳이 바로 새만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25년까지 에너지 탄소 중립에 정부 민간 총 9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94조 원 플러스 알파가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냐면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 거기에 맞춰서 재정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재정 지원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어지냐면 바로 탄소 중립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탄소 중립은 뭡니까? 탄소제로 205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넷제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정부와 민간이 94조 원 플러스 알파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한 최대 수혜지는 어디다? 새만금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 합동으로 산업 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정부는 공동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에 전폭적으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그린 뉴딜 계획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에너지 효율 회계라든지 전력기금, 기후대응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5년도까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그린 뉴딜 분야에다가 무려 61조 원, 그것도 국비를 지원을 해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민간 차원에서도 대기업이 탄소 중립 분야에 대규모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 부분에서도 탄소 중립에 3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합치면 94조 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지금 대기업들이 탄소 중립 정책에 걸맞춰서 대기업에 대한 어떤 산업 패러다임도 모두 지금 현재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전기 자율주행차 관련된 주가, 그리고 제2차 전지에 관련된 주가, 가상화폐 관련된 어떤 주가, 그리고 NFT라든지 이런 관련된 주가들이 폭등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돈 있는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주식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산업 지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부와 민간이 합쳐가지고 탄소 제로
선언에 걸맞춰서 정책적으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새만금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숲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 경기 영남권에서 그리고 충청권으로 지금 현재 중원으로 왔습니다. 중원에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전라권의 중심 지역인 새만금권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발빠른 투자자들은 그러면 새만금의 가장 최대 수혜지가 어디일 거냐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저평가가 된 새만금 인접 지역 중에서 군산, 김제, 부안 중에서 저평가가 된 부안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부안 쪽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도로망, 남북 이축도로라든지 남북 삼축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그리고 희소성 있는 주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요, 여러분들 큰 재미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환경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린플레이션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플레이션과 각종 인플레이션, 저성장 인플레이션, 고물가라고 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희소성이 있는 토지, 그리고 금, 또는 가상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향후 미래에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를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토지는 정말로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고요, 상품이고요. 거기에다가 개발이 가능한 토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안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거지역에다 투자해야 되는 이유, 주거지역은 부안의 총 면적의 1.5%밖에 없습니다. 정말 희소성이 있죠. 희소성 있는 물건인데 상품에 비해서 지금 개발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엔 수요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땅값을 우상향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안이라고 해서 땅값 다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부안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껴있는 변산국립공원, 지금 거의 부안의 총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지역 일대는 당연히 땅값 안 올라가겠죠. 새만금 개발에 따른 SOC가 투자가 되는 도로망 주변에 있는 땅들, 그리고 그 중에서 주거지역 땅들은 앞으로도 더욱 인기를 받게 될 것이고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의 딱 맞는 토지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훨씬 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앤원 TV는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과 여러분들의 어떤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널로 더욱더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